그 다음에 저크가 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저크 있죠? 요거 대표적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저크 눌러볼게요. 저크는 뭐냐면, 사실 모든 운동 에너지는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곡선이에요. 예를 들면 어떤 운동 에너지가 이렇게 올라가면 부드럽게 점점 빨라지거나 느려지고 다시 내려가고, 그러니까 이렇게 위아래로 운동 에너지가 바뀌면 이게 급격하게 바뀌는 게 아니라 어떤 흐름에 의해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천천히 가서 다시 빨라지고, 천천히 가서 빨라지고.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직선으로 탁탁탁탁 이렇게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물체들이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일종의 뭐랄까, 뭐 격투기라던가 뭐 어떤 대단히 강력한 어떤 물리적 힘을 받아갖고 리액션이 일어난다던가 뭐 맞기 같은 것들, 그런 형태들이 아니면 갑자기 운동 방향이 휙휙휙 바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저크는 뭔가 갑자기 운동 방향이 바뀌었을 때를 찾아내서 이렇게 그래프로 표현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커브에서 보면 이런 것도 갑자기 운동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것도 이제 운동 방향이 바뀌긴 했죠. 근데 바뀌더라도 이게 이제 급격하게 바뀌었을 때는 여기 이제 저크에서 보여주게 돼요. 지금 보면 아까 여기서는 운동 방향이 급격히 바뀌기 때문에 커졌고, 여기에서는 이제 운동 방향이 그렇게 급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약간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값은 각각 차이가 있는 겁니다. 초반에 이걸 제가 설명을 안 드렸던 이유 중 하나가, 이건 이제 Analyze Pix에서 주로 사용되는 값이기 때문에 일부러 설명을 안 드렸던 거죠. 자, 다시 로테이션 커브로 돌아오면 이 커브를 기준으로 해서 데이터화한 것들이 각각 스피드, 엑셀, 저크고, 스피드는 말 그대로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그냥 이제 프레임과 프레임 사이에 이 뭐 키가 얼마나 이제 떨어져 있는가, 그게 스페이싱이잖아요. 그 스페이싱이 크면 클수록 스피드가 빨라지는 거예요. 엑셀은 이제 가속도고요. 저크는 이제 운동 방향이 갑자기 바뀐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지션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개의 값을 가지고 이 노이즈를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석하실 때는 뭐 요런 값으로 바꾸실 필요 없고 그냥 커브로 하시면 돼요. 이 상태에서 그냥 이 값이 뭔지만 이해한 상태에서 분석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분석해 볼게요. 뭔가 제가 막 이렇게 분석하다가 그 속도가 뭐랄까, 급작스럽게 바뀐 구간인지를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스페이싱이 너무 확확 멀어지거나 너무 조밀하거나 뭐 아무튼 그런 부분들을 이제 찾는 거예요. 이건 이제 가속도적인 스피드로 두고, 아래에는 이제 이 값을 통해서 기준을 설정하는 거예요. 일단 로테이션 스피드라고 했기 때문에 스피드는 핵심이 뭐냐면 요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의 거리거든요. 거리. 이 거리가 얼만큼 멀어져 있는가. 예를 들면 여기는 되게 촘촘하잖아요. 여기는 이제 선택될 가능성이 적죠. 근데 여기와 여기는 멀죠. 그리고 여기랑 여기도 좀 멉니다. 여기도 멀고, 이렇게 먼 구간을 찾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1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그리고 Analyze를 해볼게요. 지금 R 핸드인데, 그러면 네, 스파인까지 다 해버렸는데 3개 등록되어 있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 너무 많으니까 저는 하나만 할게요. 그러면 19개를 찾았대요. 오, 스피드 변화가 되게 큰 게 19개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선 보이시죠? 저게 19개인데 볼까요? 자, 보시면 요 버텍스의 간격 있죠? 버텍스래. 버텍스가 아니라 키인데, 네. 버텍스로 보니까 자꾸 버텍스라고 부릅니다. 이 간격이 이제 그 1 범주 안에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만큼 스페이싱 있는 것들은 다 찾아내는 겁니다. 이 이하들은 아마 발견해내지 않을 거고, 자, 보시면 거의 비슷한 녀석들을 다 찾아내죠. 그럼 제가 값을 올려볼게요. 지우고, 네, 이 값을 이제 올려보겠습니다. 네, 이 디비에이션 값을 2배로 올려볼게요. 그 다음에 Analyze 하면 확실히 개수가 줄었어요. 보니까 여기 하나 있네요. 이게 하나 나왔고, 그 다음에 뒤쪽도 나왔네요. 즉 이쪽이 이제 속도가 그래도 더 높다라고 판단된 부분인 거죠. 한번 3으로 올려볼까요? 그러면 2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속도가 제일 빠른 구간이 여기랑 여기라는 거죠. 얘가 이제 분석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 값에 따라서 이 찾아내는 어떤 값들이 달라요. 그렇다면 스피드 말고 엑셀 해볼까요? 이건 이제 가속도라고 말씀드렸죠. 자, 저 가속도 있는 부분을 찾아보자고요.
일단 1값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Analyze 하면 뭔가 찾았어요. 즉 1 기준의 가속도를 얻은 구간을 찾았어요. 즉 이렇게 가는 등소로 갔다가 여기서 이제 가속을 얻은 모양입니다. 이 구간이. 그 다음에 뭐 요 구간도 가속을 얻었고 요 구간도 가속을 얻은 거예요. 가속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알 수 있는 가장 괜찮은 거는 일단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 버텍스와 이 버텍스의 이제 거리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프레임 단위로 촘촘히 찍혀 있으니까 거리를 못 보는 건데, 이게 뭐 프레임이 좀 덜 찍혀져 있으면은, 예를 들면 뭐 네, 그러면 이 프레임과 이 프레임 사이는 그냥 일자잖아요, 그쵸? 요거는 이제 뭐랄까 속도가 일정한 거고요. 설명하기가 되게 어렵네. 좀 더 쉬운 방법 설명드릴게요. 속도 차이는 얘랑 거리고요. 그 다음에 가속도는 얘네들의 조합이 좀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점들이 여러 개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점들이 점점 빨라지느냐 느려지냐, 그거에 대한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여기에 있는 이 값에 어울리는 가속도 구간이 어딘지를 찾아낸 거죠. 그러면 이제 10개쯤 나왔다는 거죠. 올려볼까요? 지우고. 그럼 3개가 나왔네요. 자, 엑셀 부분 이제 3개가 나왔는데, 얘가 분석하기로는 자, 3 수치에 어울리는 이제 가속도 구간이 여기. 이제 이 부분부터 이제 속도가 이제 붙기 시작했다,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다 나오고, 여기도 이제 그렇게 나온 거죠. 여기 보니까 좀 더 빨라진 게 나오죠. 요만큼 가다 갑자기 이렇게 갔으니까. 자, 그런 식으로 이제 분석되는 게 이 노이즈입니다. 노이즈는 특정 흐름을 타는데 위아래 지그재그 있을 때 찾는 거고, 그 찾는 기준을 뭐 어떤 걸 할 것인지 그걸 이제 선택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노이즈가 딱히 문제라고 볼 수 없는 애니메이션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이즈가 필요한 애니메이션들 되게 많죠. 특히 공격 애니메이션들은 대부분 노이즈가 많아요. 그래서 뭐 뭔가 좀 공격 말고 뭐 소셜이나 제스처라던가 좀 부드러운 동작 같은 경우에는 노이즈 부분을 이제 잡아내가지고 다듬을 필요가 있는데, 뭐 전투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노이즈들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건 잘 보고 이제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스파이크는 말 그대로 갑자기 튀어오르는 녀석들입니다. 그러니까 노이즈는 이렇게 위아래 이제 파형이라면, 스파이크 이렇게 갑자기 생뚱맞게 팍 튀어나오는 녀석, 이런 것들 찾는 거죠. 얘가 아마 잡힐 거예요. 1 기준 해볼까요? 1 기준에서는 안 잡히네요. 네, 그러면은 2로 높여볼까요? 2 안 잡히고, 이 부분을 노이즈로 잡아야 되는데, 예, 잡았네요. 제가 요걸 이렇게 가리고 있어가지고 못 봤던 것 같아요. 네, 노이즈 잡았죠. 다시 1로 떨어뜨려 볼까요? 네네, 마찬가지 1로 잡혔습니다. 아무튼 이 수치에 따라서 이 노이즈를 잡게 되고요. 이 수치가 높으면 높일수록 노이즈를 덜 잡겠죠. 왜냐면 기준이 더 엄격해지니까. 얘는 계속 선택이 되죠. 5는 안 되고 4. 네, 한 4 수준까지는 노이즈래요. 네, 스파이크로 잡히네. 이런 식으로 선택해가지고 그 부분을 이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스파이크는 이제 이해를 했고, 그 다음에 익스텐션과 와블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릎에 관한 이야기예요. 무릎. 예를 들면 다른 녀석들이랑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보면 바이패드 보면 여기 허벅지고 장단지잖아요. 얘네들 사이의 각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각도. 예를 들면 익스텐션은 뭐냐면, 다리가 이렇게 지금 뻗어 있으면 이건 거의 한 180도거든요. 바이패드는 이렇게 180도로 쫙 뻗는 건 좋잖아요. 그러니까 얘 기준으로, 이게 이제 부모잖아요. 이 부모 축 기준으로 얘가 지금 180도만큼 이렇게 뻗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166이라면 약간 꺾여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익스텐션은 특정 각도 이상의 다리 모양을 다 잡아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켜고, 지금 이제 장단이 선택됐죠. 캘프. 이 캘프에서 150도 이상을 다 잡아내라. 그러면은 150도 이상 되는 부분을 다 잡아내는 거예요. 여기 다 150도죠. 여기서부터 이제 150도가 아닌가 봅니다. 구부러졌으니까 각도가 줄었겠죠. 그리고 뒷부분이 이제 또 펴질 거예요. 네, 150도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특정 각도에 있는 것들을 다 잡아내라, 그런 의미고요. 그 다음에 이제
new wobble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노이즈를 찾아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덜컹덜컹 왔다 갔다, 즉 이 무릎 각도가 계속 변화하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그런 게 있는지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하나 있다고 하네요. 자, 봅시다. 이 녀석이네요. 네, 가다가 탁 멈추고. 네, 그러니까 일종의 스파크랑 노이즈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무릎의 이 각도를 기준으로 노이즈가 발생하는 구간이 어디냐, 이건 이제 그 노이즈를 판별한, 노이즈가 이게 흐름이잖아요. 흐름을 알려면 어느 범위가 필요하죠. 그 범위를 얼만큼 정할 것인가, 내가 선택한 프레임 기준으로 좌우로 얼만큼 선택할 것인가고, 이건 이제 그 노이즈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그러니까 흔들리는지 판단해서 그 기준을 잡아내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애널라이즈 기능은 다 이제 설명드렸는데, 이제 스파크를 통해서 픽스 한번 해볼게요. 제가 일부러 만든 게 하나 있죠. 자, 일단은 네, 한번 설명하는 게 있을까요? 네, 설명은 다 한 것 같아요. 네, 설명을 일단 이제 애널라이즈 부분은 설명을 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파크 부분은 제가 아까 한 게 있었죠. 일부러 요 녀석. 자, 당연히 이렇게 애널라이즈 하면 이렇게 R&D 하나라고 나오죠. 이렇게 잡힌 게 있으면 이제 픽스를 통해서 이제 수정을 하게 됩니다.